중국이 몇 년 전부터 반도체 굴기를 얘기하며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강으로 끌어올리려 중국 국가 차원에서 수십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켰었죠.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순수 본인들의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며 반도체 업계를 성장시켰던 것이 아니라 해외의 고급 인력들을 현재 연봉의 5배에서 많게는 10배를 준다며 인력을 빼와서 단물만 쏙 빼먹고 몇 년 만에 내팽겨치며 다른 나라의 기술력만 쏙 빼먹고 버리는 일이 다분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산업 스파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 세계의 IT 기업이나 반도체 기술을 도둑질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이 삼성의 기술을 빼돌리려고 하다가 적발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런 짓을 벌였었죠. 그러다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더 이상은 중국의 도둑질을 참지 못하겠다고 하여 미중 무역 전쟁도 한 차례 치렀었고 틱톡 앱도 미국에서는 사용 금지가 되었고 더 나아가 화웨이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지 못하는 치명상을 입은 일도 있었죠. 칭화윤이라는 중국의 국립대학교 칭화대가 51%를 출자해 탄생한 반국유 기업이 사실상 중국이 최고로 밀어붙이는 반도체 회사였고요. 수조 원 이상이 투자된 아주 초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반도체를 담당하는 중국의 삼성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2020년 이후 회사채 채무 불이행을 시작으로 투자자들이 파산에 의한 재편 절차를 시행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칭화윤이는 현재 전혀 업무에 문제가 없고 판매에도 문제가 없다. 매출에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며 회사는 아주 건실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 세계 전문가들은 칭화윤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하는 중입니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수십조 원을 투자했지만 2020년부터 초대형 공장을 건설한다는 프로젝트도 좌절되었고 여러 면으로 궁극의 반도체 굴기의 대표인 칭화윤이는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2025년 반도체 자금률을 80%로 끌어올리자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이미 한 전문가는 칭화윤이의 부채가 한화로 40조 원에 달한다고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미 부채가 35조 원에 달하고 여러 채권자들이 채권을 이행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고 있지만 중국 정부와 칭화윤이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중국 정부가 대놓고 뒤를 봐주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 도둑질도 모자라 중국 정부의 옹호를 받고 있는 기업이면 100% 중국의 인민 감시에 쓰일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완벽한 감시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CCTV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길거리에 있는 CCTV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얼굴 인식으로 신원 조회를 다 해낸다고 하고 심지어 이제는 핸드폰의 사용 패턴과 댓글 및 글을 쓰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해 충성 등급을 나눈다고 하죠. 이렇게 칭화윤이가 상황이 안 좋아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칭화윤이는 2019년 중국에게 디램 시장을 열라는 지령을 받았으며 디램을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디램은 만들기가 정말 어려울 뿐만 아니라 디램은 이미 삼성전자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는 종목입니다. 또한 남은 60% 중 SK하이닉스가 30%로 2위를 달리고 있어 전 세계에서 한국이 70%를 석권하는 한국의 독주체제 시장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인텔의 낸드 플래시 기술까지 SK하이닉스가 이제 곧 인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전 세계가 기를 쓰고 노력해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만들어진 칭화윤이가 돈으로 밀어붙이며 삼성과 하이닉스를 이겨보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칭화윤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바로 기술 탈취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칭화윤이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전문가들을 초고액 연봉을 준다며 제시하였고 또한 기술을 팔라고 은밀히 접근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 스파이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기술 유출을 잘 방어해내자 칭화윤리의 기술력 발전은 더뎌지고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외 반응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산업 스파이 짓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인가? 해외의 반은 핸드폰이나 태블릿 등에 중국 정부로 자동으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하는 짓도 서슴지 않게 했던 나라다. 심지어 칭화윤리는 그 중국 정부의 기업이라고 봐도 사실상 손색이 없다. 저런 기업의 물건이 물론 외국에까지 팔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절대 중국 기업의 물건을 사주면 안 된다. 그것은 당신의 정보가 모조리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 난 대만의 TSMC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한국에만 마술을 뻗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도 손을 뻗쳤다.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은 중국에서 연봉 5억을 준다 하여 넘어갔다가 핵심 기술을 유출시키고 단 2년만 일하고 해고를 당했다. 물론 그 사람이 국가기술 유출 죄로 심판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장담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큰일이 있었다. IT 업체인데 한 직원이 중국에게 기술을 넘기려다 발각이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산업 스파이는 엄청난 중죄로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세계 여러분들 절대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마세요. 보안을 위해서 국가와 회사는 밝히지 않겠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우리 회사에 나와 가장 친하던 엔지니어가 어느샌가부터 일에 집중을 못하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기 시작했다. 나는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며 가족에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안부를 물었고 그때마다 걱정해줘서 고맙다며 아무 일 없다고 했었다. 그러게 몇 달 그는 어느 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화살을 나오지 않기 시작한 며칠 뒤 우리 회사의 감사팀이 그의 자리에 들이닥쳐 모든 파일과 컴퓨터를 가져갔으며 또 다시 그 며칠 뒤에는 국가 인텔리전스 에이전시가 찾아왔었다. 훗날 알게 된 일이지만 그는 우리 회사의 반도체 1급 비밀을 중국에 팔아넘기려다 적발된 것이었으며 7년형을 선고받고 봉역 중이다. 나는 아직도 그의 마지막 눈빛을 잊지 못한다. 불안에 떨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이 자리를 빌어 말하자면 IT 업계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돈을 위해 나와 회사와 국가를 팔아먹고 인생을 망치는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큰일이 있었다. IT 업체인데 한 직원이 중국에게 기술을 넘기려다 발각이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산업 스파이는 엄청난 중죄로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세계 여러분들 절대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마세요.